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두 동맹에 대한 굳은 공약을 알리길 원한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거듭 확인하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날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e is in the region to send a message of solidarity with our partners. To send a message that the United States is there and will be there for our allies and partners, to provide deterrence, to provide defense for our treaty allies in the region, of course, the ROK and Japan, both of which the President will have an opportunity to visit in the coming days, and to make very clear that we'll respond decisively to any threats and any aggression.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순방 기간이나 순방 직후 며칠 사이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강압적인 중국을 주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조약동맹 공약을 알리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the president wants to show our deep commitment to two very staunch treaty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on this trip, and so he's prioritized those stops, and they're important. It's a terrific opportunity for the president to show how much we're prioritizing those two relationships, those two alliances, but also to encourage more multilateral cooperation going forward, all with an eye, of course, to China's coercive and intimidation in the region.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동맹인 한국, 일본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 위협을 포함한 영내 수많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추가 도발은 한반도와 영내에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With each test, they are trying to advance their program and their capabilities. And that's worrisome because those capabilities pose a threat, a very real threat to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let alone the region, and even beyond the region. So we obviously take this very, very seriously.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공개 초청장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북한은 초청에 응하기는커녕 지속적인 무기 개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 전략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의원들은 5가지 방안을 제언했는데 한국 등과 영내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와 상무위원회의 마리아 켄트웰 공화당 간사가 19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입니다. 의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는 미국의 영내 전략이 경제와 상업적 관여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강력한 경제 무역 어젠다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성장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와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공급망의 탄력성과 영내 번영, 그리고 공동의 이익 증진 등 미국 국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이번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일정에 맞춰 발송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에 도착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시찰한 뒤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서한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약탈적 투자 행위를 하고 때로는 독점적인 경제 활동을 해 극도로 우려스럽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미국의 경제적 관여를 보여줄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5가지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먼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기술된 것을 포함해 파트너국들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가시적 동기를 제공하는 강력한 무역협정과 같은 계획을 추구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계획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미국 기업들이 주요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표할 것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영국, 그리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영내 전역에 걸친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투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과거 미국과 동맹 파트너국들이 팔라우로 가는 해저 케이블 건설과 파푸아뉴기니의 전력화 프로젝트의 공동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이런 노력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과 미국의 생산자 그리고 제조자들의 에너지 경제적 요구에 맞는 에너지 전략을 증진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성장하는 무역 구조와 경제적 유대관계 확대에 대한 파트너국들의 관심은 모두 미국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전략에 대한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서둘러 이 같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비해 차세대 요격기를 더 일찍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18일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미사일 방어 예산 심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능력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압하기에 충분하지만 북한은 점점 더 복잡하고 능력 있는 전략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성공적인 ICBM 시험 발사와 수소폭탄 실험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 시 미국의 옵션을 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2020년 10월 신형 ICBM을 공개하고 지난해 10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신형 ICBM 설계를 포함한 가장 능력 있는 무기 체계 시험을 곧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가상화폐 시장을 악용하는 행위자 추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탈취 가상화폐에 대한 돈 세탁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재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안드레아 가키 국장은 19일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가상화폐 생태계에서 악의적 행위자들이 제기하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노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해킹 활동에 이용된 가상화폐 믹서 회사 블렌더에 처음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 탈취 사건과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 4곳을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키 국장은 그러면서 재무부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이 같은 제재와 함께 관련 업계에 준수 지침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하면서 민간 영역과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태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백신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의 대변인은 20일 VOA에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코백스의 목표와 기술적 고려를 바탕으로 백신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 백신 접종 목표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코로나 발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즉각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관련 지원 물품을 이미 준비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